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세의 증시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 정밀 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또 그다음에 섬유 의복 등은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좀 다시 매수세로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요. 우선 전문가분과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앙커님. 네. 주말 잘 반갑습니다. 보내셨죠? 네. 네네. 네. 정말 좀 침울합니다. 장이 좀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둘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랜턴처럼 좀 밝게 불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좀 무거운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환입니다. 주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좋은 소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간략하게 나온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발표가 관심을 끌었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제 소식은 큰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우선 머크사가 개발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중증 코로나 확진자 상대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입원율이 89%, 사망률이 100%를 줄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머크사 몰누피라비르는 복용 시 입원과 사망률이 50% 줄였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시장은 그 결과에 반응을 했습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리토나비르와 혼합 투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장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머크의 40알을 먹어야 되는 것보다 열알 적은 30알을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화이자와 머크는 제한된 자료만 공개해서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연내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고 머크는 1000만 명분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둘 다 $700 근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화이자 이사인데 최근 화이자 임상 결과에 따라 코로나 전쟁이 끝이 보인다고 발언을 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 경제적으로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하였는데요. 물론 화이자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 차트를 보시면 임상 결과에 바로 반응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백신 효과로 마무리되어 조정을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정고점 근처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와 달리 머크사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바로 고점에서 급락하는 건데요. 단기간에 올라서 그런지 이번 뉴스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9월 말쯤 $63 근처에서 머크사의 임상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상황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화이자에서 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치료제 소식에 급등락이 연출되는 모습이 시장의 흐름을 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런 테마성 재료들은 차익 실현 구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바로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머크 관련주가 하나 있죠. HK 이노웨입니다. HK 이노웨는 그 당시에 상승하다가 다시 밀리는 영향을 받았는데 화이자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고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순발력 있게 다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미국 테마주들 중에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회사는 다른 항공주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한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유나이티드 항공은 고객에게 인종차별의 모습을 보였던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와 달리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도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력난으로 벼랑이 많아서 이 뉴스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인종차별보다는 인력난이 더 소비자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의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제조와 방산산업의 대표주자 보잉인데요. 보잉도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주처럼 깊은 불황에서 탈피하여 이제 여행 관련 테마가 형성되면서 항공기의 수요도 늘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하였던 점과 보잉의 787 기종 결함 관련 지출 비용, 그리고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 시험 발사 실패 지출이 커서 이 부분들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주가가 더 반등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볼 계획입니다. 향후 유망한 우주 항공에 대한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스닥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오르는 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호재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1,400조 원의 인프라 예산안 의회 통과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8월에 상원에서 처리되었지만 하원까지 통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어쨌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고 있어서 이 뉴스는 미국에서는 그동안 단비를 내리는 호재였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일주일 이상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연일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디커플링 모습을 보여서 투자자분들의 기운이 빠지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후반에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고 이제는 중국의 악재만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기관의 움직임이 우호적이지 않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물을 쏟아내어 시장의 반등을 제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결국 개인의 매수세로만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 제2 헝다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견 기업인데요. 부동산 기업입니다. 카이사 그룹의 부도설이 확산이 되었고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소식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시장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이사 그룹은 현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고 부채 규모도 적지 않아서 전체 14조 원의 부채와 향후 1년 동안 지급할 채권 이자의 규모도 3조 8천억에 달해 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갚아야 할 달러채 이자가 5,900만 달러이고요. 다음 달에 4억 달러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 동안 시장에 충격을 한 번 이상은 줄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먼저 홍콩 거래소에서 카이사 그룹주들은 일부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고 만기 도래한 금융투자 상품의 만기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은행 대신에 대출을 하지 않고 금융 자회사를 통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카이사 그룹 소식 이후 홍콩 H지수의 추이입니다. 헝다 사태 이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비슷한 악재로 다시 밀리는 형국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저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저점을 확인하신 후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반등 후에 다시 꺾이는 상황이라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점 부분에서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일 때는 매수의 기회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난 저점까지는 3,400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것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인데요. 미국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디커플링 되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걸 대체할 다른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시소처럼 매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지부진한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실적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스케일이 작고 미국의 치료제나 인프라 예산처럼 굵직한 호재가 없는 상태라 주가 부양을 할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편중되어 반도체 업황과 수출 비중이 쏠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 헝다 사태 그리고 카이사그룹 사태 등 여러 가지 중국발 악재가 가까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서 중국 소비 침체가 결국 우리나라 소비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지 최근 화장품주와 철강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살아나면 호재지만 침체되면 악재가 되는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외의 게임이나 엔터테마주들로 매수가 쏠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6중 전회가 열리는데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6차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모두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데 오늘이 그 6번째 대회입니다. 지난 10월에 5중 전에는 내수 시장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사 결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신중국의 창업자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 그리고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100년사에 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역사 결의가 전망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기틀이 다져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내세운 공동부의에 관련된 내용과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인용한 민주주의 단어를 통해 민주주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6중 전회와 함께 등장하는 게 부동산세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기업의 위기설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게 바로 부동산세입니다. 양극화, 분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과도한 고소득을 조정시킬 목적으로 최근 주요 10개 도시 정도의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부동산세가 다른 부동산 업체의 위기나 위축으로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세 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재원 마련과 지방정부의 조세 수익에서 토지 소유권 매각 비중을 낮춰서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구조를 해소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공동부유와 부채 비율 축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지금은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하고 있고요. 물론 최소 규모의 인원으로 개최한다고 하지만 세계 동계축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후 폐쇄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사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안타 스포츠입니다. 중국 푸젠성에 본사를 둔 스포츠 장비 다국적 기업이고요. 2019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3위권에 있습니다. 1991년 설립해서 자체 브랜드는 스포츠웨어와 신발, 액세서리 디자인 등 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중국 필라와 중국 데상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많이 받고 저점을 확인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의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의 유일한 로컬 공식 후원사이고요. 중국 1위 로컬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아디다스를 뛰어넘는 매출을 보였습니다. 최근 광군절 사전 판매 첫날에는 나이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애국 소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아래의 필라의 매출도 4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필라 홀딩스도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안타 스포츠에서 중국 필라를 운영하니까 로열티 수입도 따라올 수 있는 구조고요.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많지 않아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FNF입니다. 중국에서 잘 나간 FF는 지금 주가는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회사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동계올림픽과 중국 소비가 풀릴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브랜드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MLB입니다. 모자를 보시면 많이 익숙하시죠? 모자뿐만 아니라 백, 신발, 키즈룩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많이 찾는 의류 브랜드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패딩으로 많이 입으시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패션들이 라인업되어 있고요. 동사는 지난 5월 투자회사인 FN홀딩스를 존속 법인으로 인적 분할하여 재상장한 회사입니다. FNF홀딩스는 투자 및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FNF는 패션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유 브랜드는 MLB와 디스커버리가 유명하고 국내와 중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MLB 매장 수는 280개에서 4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성장이 빠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골프 브랜드 테일러 메이드를 인수해서 지분을 49% 획득한 상황입니다. 지금 골프도 열풍이어서 어떤 실적이 나올지 관심이 가고요. 올해도 이익이 잘 나왔지만 내년에도 이익이 잘 나온 상태라서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높긴 한데 앞으로의 기대 목표 주가는 110만 원 이상 보는 증권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5만 원에서 90만 원 초반대에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 부분에서 매수 단가가 10% 이상 빠지면은 손절매를 꼭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나와 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고 사실 오늘도 강세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주가가 빠지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